좀 어렵죠. 정석으로 치면 거의 한 4개, 5개 단어 정도 배워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요거부터 사냥을 좀 나눕시다. 생각보다 질문이 좀 있으니 차근차근 빨리 설명을 하고요. 적분 설명을 해야겠죠. 자, 보면은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나서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극대극소를 찾을 줄 알고 그리고 최대 최소를 논할 수 있을 때 그 다음 단원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방정식에다가 미분 개념을 섞는다라는 건데,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그 녀석을 함수로 재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 그게 방정식 활용입니다. 이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부등식 활용이 되는 건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대소관계를 눈으로 보면서 비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보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저기만 집중 하면 되고요. n이 2 이상의 자연수다 했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x의 n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k, 이게 7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소값이 21이다. n 값을 구해봐라 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x의 n제곱 마이너스 nx 7을 넘겨도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나는 상수를 넘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7-k. 자, 이거를 성립하는,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 요게 21이라는 거고요. 그럼 요 녀석과 동치는, 얘는 아직은 부등식인데 공통수학일의 핵심은 이거지. 좌변 따로 그리고 우변 따로 그려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좌변을 fx라고 줍니다. x의 n제곱 nx 이렇게 주는 거고요. 우변은 상수함수니까 그냥 y 7-k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겠지, 아래 위로. 그러면 이 녀석의 그 교점, 이거가 이거보다 위에 있다. 어디에서? x가 0보다 큰 거.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k 값이 21입니다. 정수. 그래? 그러면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2도 주고 3도 주고 4도 주고 이렇게 주는데, n에다가 홀수 줘버리면 될까 안 될까? n이 홀수면 돼 안 돼? n이 홀수면 기본적으로 얘는 홀수 차수 그래프고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끝없이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상수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되려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최소값이 어딘지 분명하게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든 짝수든 간에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프라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nx의 n-1제곱이고요. 그 다음 너는 마이너스 n입니다. 그러면 너는 n으로 묶을 수 있네요. x의 n-1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도함수는 언제나 부호가 중요하다 했는데 n을 자연수라고 했으니 너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부호를 결정하는 놈을 우리는 핵심 도함수라고 하는데 너가 핵심 도함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n이 홀수든 짝수든 간에 1을 기준으로 x가 1일 때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n이 홀수라는 소리는 n-1이라는 거는 짝수라는 소리고요. 이게 짝수가 되면 이 녀석의 개형은 이런 식의 개형을 가질 수 있겠죠. -1과 1에서. 이게 f'의 개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f 개형을 가지게 될 거고요. 우리가 집중 하는 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집중하는 거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가 0이 되는 거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 그러면 최소값에 해당하는 1 집어넣어 주시면은요, f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1,
1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내가 y꼴 얼마를 끄어? k, 7-k를 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끊으면 y꼴 7-k. 그러면 주황색이 12색보다 항상 위에 있죠. 어디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러면 1-n이 7-k보다 커도 되고요. 등호가 있으니까 같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1-n이 7-k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이거를 만족하는 최초의 정수가 k는 2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k를 넘기고 다 넘깁니다. 그러면 k는 크거나 같다 6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식을 만족하는 최초의 정수가 21이라고 했으니 n은 얼마가 돼주는 겁니까? 홀수여야 되니까 요건 21이고 그러면 n은 얼마? 그렇지, n은 15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짝수일 수도 있죠. n이 짝수라는 소리는 도함수를 다시 보십시오. 지수 부분을 보면 n-1이거든. 그러면 n-1은 오히려 홀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x의 홀수 제곱을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요. 너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x축이 있을 때 홀수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너가 f''이 되는 거고요. 1이 되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여기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고요. 너는 f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나오는 위치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같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왼쪽이랑 같겠네. 좌동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럼 더 이상 풀 필요 없다. 상황이 똑같겠네. 그러면 상황이 똑같은데 요 수식을 만족하는 최초의 숫자가 21이 되려면 15를 넣어야 되는데 얘는 짝수잖아 지금. 그럼 얼마를 집어넣게 되겠어? 14를 넣어도 되고 12를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2 이상의 자연수 n값은 누구로? 15 홀수로 본다는 거지. 왜냐하면 최초의 숫자가 21이 되려면 n값이 등호를 성립할 때가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네. 좀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딱 보고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좀 직관이 더 뛰어나야 됩니다. 1에서 최소값 나오는 건 이거든 저거든 그러하겠네. 그래프가 머릿속에 좀 떠올라야 되겠지. 오케이. 또 찝찝한 거. 지우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복음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이었습니다. 느리던 스토리지. 제일 작은 놈이 부등호를 만족하면 전체가 부등호를 만족한다. 뭐 그런 스토리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네. 근데 만약에 n이 14가 되면 k 최소값이 20이 되는 거예요? 14가 되면요. 네, 그 n에다가 14 집어넣으면 더 작은 값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문제 조건을 위배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됐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런데 x가 또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22번이랑 비슷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공통 수학 1에서 너희한테 중요시 여기는 거는 너희가 생각하기 쉬운 놈이랑 생각하기 쉬운 놈으로 자꾸 함수를 분리를 해라. 이게 중요한 시한데요. 얘도 액면 그대로 풀 건지 다 넘겨서 풀 건지 일부만 넘겨서 풀 건지 그거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미적분에서도 쓰이는 발상이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액면 그대로 보면 너는 3차 함수 그릴 수 있음. 너는 2차 함수 3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항상 크다? 0보다 큰 구간에서 이거 생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2 저거 풀어 해칩니다. 3k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넘깁니다.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kx제곱 그 다음에 6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성립합니다. 언제? L, X가 0보다 큰 구간만 집중하겠다. 음수 부분은 관심 없음. 자, 그러면 이 수식이 계속 성립하려면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제일 낮은 곳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 낮은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자동 성립. 그래서 내가 너를 fx라고 보겠고요. 이제 그래프 제일 낮은 곳을 찾아야 되니까 무지성으로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3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6kx가 되고요. 상수 부분은 죽어버리는 거지. 얼마로 묶을 수 있음? 3x로 묶을 수 있음. 그럼 너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k는 어디 있니? 2k가 아니라 2k. 이렇게 됩니다. 됐어. 니들 따라오십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양수 k라고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0이랑 2k를 근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놈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여기고요. 여기가 2k입니다. 너는 F'이라고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F. 근데 여기서 너희가 미적분을 배웠다면 다한 함수는 있잖아. 끝없이 내려가고 끝없이 올라가는 걸 아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데 미적분이었다면 사실 이 꼬리 부분은 전부 점근선 조사해줘야 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죠? 자, 넘어갑니다. 일단 그렇다고요. 자, 무튼 3차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0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관심이 있네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으악. 이 부분이 누구보다 크면 돼? y=0 0이라는 x축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y=0 요게 x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면 성립하고요. 두 개 같은 것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f에다가 2k를 넣은 거니까 f에다가 2k 넣어보십시오. 너 2k 넣고 너 2k 넣으면 마이너스 4k 세제곱. 그럼 이게 마이너스 4k 세제곱에다가 6k 제곱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점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게 항상 0보다 뭐 해주면 됩니까? 모든 양수 k 요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4k 세제곱 6k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이상합니까? 빨리 얘기해. 뭐가 문제야? 산소가 틀렸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네. 자, 그렇다면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또 성립해야 되니까 양변을 얼마로 나눕니까? 양변을 얼마로 나눔? 마이너스 2로 나눔? 그러면 2k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안 되고. 성립하는 거 있음? 성립하는 거 없네요. 선생님 연산이 틀렸나? x 세제곱. 플러스 2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어차피 뭐 상관은 없죠.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나누면 너가 플러스 1이 돼. 그럼 1 넣으면 그렇지, 1이 되면 되겠네요. 1 집어넣으면 되니까 k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 또 뭐 됩니까? 2k.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 플러스 1은 아닌 거 같아. 2k 제곱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수분해 되네요. 1, 2, 1, 1 빼기 2. 그러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2k 플러스 1.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너는 양수 k축을 보면은요. k축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딱 요 부분만 걸리네요. 그래서 양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1밖에 없네. 그래서 답은 1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K는 1. 이렇게. 아,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풀었는데 그 녀석이 최소값이 변수를 끼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대형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어. 오케이. 23번. 네. 저기서 핑크색 자기에 그 구멍 뚫린 거 아니죠? 네, 구멍 색칠한 겁니다. 둘 다. 자, 그래서 뭐 앞에 거 22번도 그렇고 23번도 그렇고 일단 최소값을 조사하는 미분을 이용해서 그런 같은 장르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거 가도록 할게요. 25번. 지영이 납득이 됩니까? 오케이. 2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문제인데 fx 4차 함수. 근데 우리가 항상 함수를 바라볼 때는요 4차인데 최계가 음수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너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너는 2차인데 최계가 양수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4차랑 2차를 그렸을 때 임의의 t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모든 t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는데 그 t가 뭐냐 하면 x축 평행이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으로 막 움직인다는 거지. g라는 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f랑 g가 만나지 않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추론해라. 만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모든 t에 대해서 f와 g가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너는 gx를 몇 콤마 몇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t 콤마 0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t는 임의의 실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양수 쪽으로 평행이동할 수도 있고 음수 쪽으로 평행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gx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상상해야 되겠지. 아, 그러면 4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왼쪽으로 평행이동 해버리면 얘랑 부딪힙니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래프 나오면 안 되고요. 둘 중에 더 높은 놈을 갖고 와가지고 경계선을 만들었을 때 그 경계선보다 더 어디에 있어줘야 됩니까? 위에 있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너가 왔다 갔다 거려도 너랑은 절대 안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킬러 문제로 가면 무조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는 거는 쉬운 4점입니다. 중킬러 이상으로 가면은 무조건 상황을 스스로 재해석을 해야 되고 그 재해석에 따른 수식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게 모의고사 문제랑 엔젤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하십시오.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약간 나를 성장시킬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러면 일단 너가 F가 되는 거고요. 너가 G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두 개 조사해야 되는 건 뻔히 보이죠. F의 가장 높은 지점을 조사해야 되고요. G의 가장 낮은 지점을 조사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F 최대 조사합시다. F 프라임. 너 갖고 오면은요 12x 세제곱, 그 다음에 12x 제곱, 그 다음에 24x. a는 없어지고.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12x로 묶을게. 그러면 x제곱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너가 1, 2 더하기 빼기 그러면 마이너스 12x x 빼기 1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체계가 음수대. 체계가 음수면 그래프가 0,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현실성을 좀 갖고 음수로 갖고 오는데 마이너스 2, 0, 1 이런 일부러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런 느낌. 그러면 이 면적이 함수값의 차이라고 했던 거 맞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증가, 감소, 증가, 감소를 할 건데 증가, 많이 감소, 조금 증가, 감소 이런 느낌으로 나와주셔야죠.
그래서 너가 F 프라임이 되는 거고 너가 F가 되는 거다. 뭐 이 정도. 그러면 우리는 지금 F의 최대값을 찾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F 최대는 F-2랑 같다. 요거 잡아내는 거지. 자, 그러면 F-2라는 건 F에 -2 넣으면 되겠죠. -2 넣어보십시오. 16, -3, -48, -2, -8, 플러스 32, 플러스 48, 플러스 A. 그러면 32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G는 축방을 보니까 너무 쉽게 보이네요. 축 얼마로 보입니까? 마이너스 얼마? 1. 그러면 G 최소는 G에 -1 넣어라. -1 넣으면 얼마니? 는 -1 넣으면 1, -2. 그러면 -1, 2A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은 게 어디냐면 정황상 여기와 여기를 찾았다는 거지. 아, 그러면 F의 최대가 누구보다 작아야 됩니까? G의 최소보다 작아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려면 같으면 되면 안 돼. 같으면 안 되죠. 등호 안 넣습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32 플러스 A가 2A 빼기 1이다. 이런 관계를 성립하는 거고요. 그러면 A 넘어가면 33보다 뭐하다? A는 크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의 자연수는 30 얼마라 하면 돼? 34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세 개가 같은 류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서 부등호 성립하도록 관찰하기. 됐어. 얘가 납득이 됩니까? 찝찝한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괜찮아? 1번들은 2번들은 잘 보십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 납득이 됩니까?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되냐 하면은 뭐 큰 거는 좀 갑시다. 뭐 이렇게 짜잘한 거는 자꾸 갑니까?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내가 3차함수 나오면 늘 그려주는 게 의외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건드린데 3차함수를 자꾸 얘만 떠올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얘가 자꾸 포인트가 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3차함수이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함수 fx에다가 y = 4x를 끄었는데 거기서 그 녀석을 기준으로 접어 올렸더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개형이 바로 추론돼 버립니다. 이렇게. 이거는 상식인데 잘 봐봐. fx 빼기 2에 절대값을 줍니다. 얘는요. fx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요. fx를 이만큼 내려도 되지만 x축이 이만큼 올라온다고 했고요. 너가 y = 2가 되는 거고요. 이게 x축이 올라왔을 때 여기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두색선을 기준으로 뭐 해주면 됩니까? 접어 올리면 되죠. 팡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2x를 넣으면은요. 3차함수 이렇게 있는데 2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그러면 y = 2x만큼 갖고 오면 x축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꺾어 올리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고 상상을 하면 된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3차함수가 있는데 y = 4x를 끄어서 그 4x를 기준으로 접어 올렸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3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4x를 가파르게 완만하게 뭐 이렇게 다 끄어 보십시오. 여기서 아주 교묘하게 접해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스무스하게 가더라도 언젠가는 여기서 뾰족점이 생기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얘는 통과할지언정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미분 불가능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안 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어떤 직선을 그어도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없구나. 근데 딱 한 개가 됩니다. 그게 무슨 접선일 때? 변곡 접선일 때. 이렇게 그어버리면요. 이렇게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그려져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해보시면은요 가능한 그래프는요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4차 함수, 4차 함수가 아니죠. y꼴 4x가 여기 변곡점을 건드려가지고 변곡 접선 얘를 만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y꼴 4x가 되는 거고요. 너는 변곡 접선이랑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변곡 접선은 우리가 그때 너희가 피식하고 웃었지만 뚫는 접선이 돼가지고 뚫점이 되는 거고요. 뚫점이 된다는 것과 동치는 여기 알파라는 곳에서 인수가 최소한 몇 개는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인수가 x-알파의 몇 제곱 이상? 세제곱 이상이 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인수를 가집니다. 근데 3차기 때문에 그냥 딱 인수 저 3개밖에 못 가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fx에다가 빼기 4x를 하면 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 2, 3차라 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상중근이 나와줘야지 접어 올렸을 때에도 미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x-알파의 세제곱꼴이 되고 이거를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됐어. 그래서 fx는 x-알파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4x꼴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f4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 알파만 구해내면 되는데 알파 입장에서 보면 나가 이제 알파 구하는 단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나 조건을 봅니다.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한근식 표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호가 성립하는구나. 이걸 보셔야죠. 그래?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경계선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보십시오. x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니까 양변 나눠도 되겠지. 그러면 fx는 0보다 뭐겠지나? 크거나 같겠지. 그런데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 0은 아니니까 양변 나눠도 되겠지. 근데 부등호 2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f는 무슨 함수라고 했습니까? 3차 다항 함수라고 했고요. f는 연속 함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f는 연속 함수죠. 그래? 0보다 클 때는 양수고 0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돼야 되는데 너는 연속 함수라서 끊어지면 안 돼. 속뜻이 뭡니까? 여기 결론. 역을 붕괴점으로 이쪽에서는 양수가 돼야 돼. 이쪽에서는 음수가 돼야 돼. 그런데 너는 연속 함수가 돼야 돼. F0는? 그렇지. 여기서 속뜻은 F0는 제로구나. 이걸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F0는 제로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정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F0니까 F0는 0 넣으면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로가 되버리네. 알파가 0이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면 fx가 된 거니까 너는 x 세제곱 더하기 4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f4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네네네. 여기서 f가 연속 함수인 이유가 f가 3차 함수예요. 네, 3차 다항 함수가. 우리는 교과 과정에서 그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다항 함수는 연속 함수다. 증명도 했었죠. 우리 복태도 쳤었는데. 그 미분도 그런. 네, 미분도 가능하죠. 다항 함수는 다 미분 가능합니다. 저기서 갑자기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누는 건 저거를 유도하려고 적은 거예요? 유도한다기보다는 이 부등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fx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관계식을. fx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fx 아니까 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없어질 때 부등호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입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 나눠서 생각하자. 이렇게 보는 거지.
네. 그 극값을 2개 가지는 그 상차함수에다가 극값을 2개 가지는 상차함수에다가 이 상수함수가 아닌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을 끄면 그냥 기울여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근이 딱 교점에서 근이 차만큼 그 근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자 요렇게 끊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알파라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 하고요. 여기를 감마라 합시다. 요게 F. 자 질문이 뭐죠? 그러면 그 저기에서 저거를 딱 직선이 저 직선이 딱 기울기가 0이 되도록 기울여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저기서 절대값이 와서 뭐를 구할 때? 저기에서 뺀 거에서 절대값이 와서 할 때요. 뺀 거에서 절대값 씌워서 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 그래프가 이게 만약에 4x라고 치면은 원칙적으로는 빼기 함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빼기 함수를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f 빼기 4x. 그럼 저기에 절대값이 해야 될까요? 그렇지. 여기에다가 이 빼기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요런 그래프가 돼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 교육과정은 빼기 함수 생각하도록 되어 있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 딱 모의고사 감각이 없는 친구들은 요 나 조건을 보고 이 빨간색 잡아내는 거 좀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한두 번 보면 애들 그냥 쓱 흡수하더라고. 맞네 하면서. 그 정도 직관이 있어야죠. 됐어. 보기면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오케이. 괜찮은데 왜 자꾸 폭태를 피워냅니까? 마음 아프게. 25년에 서로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맙시다 우리. 자, 크게 점프하네요. 다음 문제로 27번 넘어가니까. 자, 27번 보겠습니다. 수투에서는 수직선 1차원적인 운동만 합니다. 왼쪽 오른쪽 운동만 하거나 공을 위로 던지는 위아래 운동만 합니다. 미적분을 가면은요 수직선이 한 개 더 늘어나가지고 좌표 평면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좀 더 복잡하겠죠? 그러려면 수투 지식이 잘 쌓여야 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저렇게 주어진다. ST 그래프네요. 그때 p의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뀔 때 k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의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뀐다. 수직선 위를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t가 0일 때 보십시오. 또 이런 거 잘 보셔야죠. t가 0이면 처음 위치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K라고 되어 있죠. 근데 눈썹이 있으면 보기 봐봐. K가 양수인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시작 위치가 여기야. 여기 처음. 그러면 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위치가 3차 함수처럼 움직인다고. 3차 함수처럼 이렇게 꽉 해서 시간이 지날 때 보면은 으악 이렇게 변한다고. 이해돼? 그러면 원점에서 뭐가 변했습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십니까? 그때의 K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극소값이 원점에 다니도록 적당히 이동? 그게 K? 너무 쉽네? 뭔 소리입니까, 쌤? 자, 요거 ST 그래프니까 위치. 우리 또 물리 좀 하는 남자들이잖아. 그러니까 ST를 우리가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그거 줍니까? 교과 우수상. 줘요. 줍니까? 그거 몇 등 안에 들면 줘? 그거 수행이랑 그거랑 전부 다 100인 애들은 무조건 받고 빼면 아니면은 그냥 상위 1%인가 5%? 상위 4%면은 전교에서 몇 명쯤 줘? 한 3등 안에 들어야 되나? 8명. 8명? 연락 많이 주네. 네. 근데 받기 어려워요. 그래?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나는 거의 수학만 했으니까 난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 1학년이 끝나가는데 어떤 애가 나가가지고 상장을 받는 거야. 우리 반의 1등이었지. 근데 걔는 수학을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왜냐하면 걔는 수학도 나가서 받았는데
뭐 딴 것도 나가서 받고 막 이러는 거야. 저런 이기적인 녀석을 하나는 양보해야지. 그래서 뭐지? 쟤는 다 잘하는데 내가 쟤한테 이기는 게 아무것도 없네?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래서 내년에 쟤랑 같은 반 되면 쟤를 수학으로는 눌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교과 우수상을 제 거를 내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내년에 같은 반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딱 돼가지고 나는 수학 교과 우수상 받아야지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하고 막 했지. 중간고사 다 맞았어. 한 발 다가갔어. 수행평가 좋아. 그 다음에 기말고사 쳤는데 날라가는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진짜 못 받았어.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생각했는 게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물리2가 교과 우수상을 주는 거야. 그래서 뭐지? 물리2를 준다고? 물리2는 진짜 선생님 이런 거였어. 선생님이 오는데 선생님이 모노톤이었거든. 수업하겠습니다. 책을 펴세요. 그래서 하는데 진짜 선생님 때 반에 46명까지 있었는데 야구부 빼고 45명 있었어. 근데 그 중에 교실이 이만하다 그러면 딱 2명만 앉아. 나머지는 다 자. 어쩔 수 없어. 애들이 그 모노톤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다 자는 거야.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이 나였거든. 그리고 나머지 1명이 내 짝지였어. 걔는 또 우리 반 1등이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난 학원 안 다니니까 이 수업을 놓치면 나는 핵심을 잡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수업을 계속 들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 딱 하면 집중해서 듣고. 근데 점점 애들이 자니까 서사 있는 2명만 눈에 띄잖아. 선생님이 우리 둘만 보고 수업을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졸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미안해서라도 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말고사 치고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를 쳤더니 둘만 잘 친 거지. 그러니까 그 교과 우수상이 나오는 거야. 너무 억울하더라고. 수학은 그렇게 기를 쓰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물리는 그렇게 기를 쓰지도 않았는데 되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잘하면 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습니다. 너무 100점을 맞을 필요 없어. 그냥 옆에 병신보다 조금 덜 병신이면 됩니다. 자,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ST 그래프가 있는데 일단 이런 거 보면은요. 문제에서 말은 안 하지만 처음 위치를 잡고 관찰하는 건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S0가 되는 거고요. 너는 K가 되는 겁니다. 근데 ST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VT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거 라떼 표기법인가? 너희 때도 ST, VT, AT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아? 물리할 때. 맞아 안 해? 저는 맞아? 오케이. 그러면 VT라고 해가지고 미분 때리겠습니다. 3T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3으로 묶어주시면 V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지겠네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너는 2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요게 타임 t축이거든. 근데 t는 암묵적으로 또 얼마 초과가 돼줘야 되니까 0보다는 뭐 해줘야 돼? 커져야 되지. 타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내가 관심 없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무튼 그래프는 이렇게 와가지고 증가, 감소, 증가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딱 요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러면 요게 V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V가 되는 거고 원래 함수 갖고 왔으니까 얘가 S 그래프가 되는 것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0초일 때 위치가 뭐였어? K였잖아. 맞죠? 그 다음에 요 점이 S2, 2초일 때 위치인데 요 점이 딱 어디에 와줘야 됩니까? 원점에 와줘야 되겠지. 그렇다면 2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2 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임? 8 빼기 24 얼마? 마이너스 16 플러스 K. 너가 얼마가 되시는데? 이렇게 되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0초일 때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테마를 배웠으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풀락하면 이렇게 푸는 건데 우리는 이 개념에 들어와야지. 얘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는 겁니까? K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 녀석을 T로 묶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12가 돼가지고 요 녀석이 우리 테마에 걸려드는 놈이고요.
되고요. 그 녀석을 K만큼 평행 이동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0이고요. 여기가 2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일 때 함수값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K가 되는데, 아니지, 16이 되는데 요 녀석을 K만큼 평행이동 해가지고 요 점을 원점에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면 K는 16이네. 요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미분하지 않고 테마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오는 거, 사실은 그게 더 바람직합니다. 문제를 이해했다면. 됐어. 지우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원점으로, 이거를 원점. 그래서 K는 16이다. 그렇게 되는 거지. 됐어. 지연이 이해된?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됐어. 2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 열차를 제동을 걸고 이런 것들을 꿀사건에서도 내신으로 잘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학교 교재를 보면은요, 애들이 다 풀 수 있는데 딱 실수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단위가 통일이 안 된 경우, 단위 통일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볼게요. 직선 궤도를 달리는 어떤 열차는 제동을 걸고 나서 t초 동안 이만큼 달린다. 기관사가 200m 앞에 서 있는 정지선을 발견하고 열차를 멈추기 위해 제동을 걸었을 때 정지선을 넘지 않기 위한 C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전문 용어 있던데. 제동거리랑 공주거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 그래? 제동거리랑 공주거리라는 그 용어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나도 뭐 물리를 전공한 건 아니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사람은 있잖아, 반사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지우가 있네? 뭐 생각이 드는 거 하고 있잖아. 내 발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 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우가 있네? 입력이 되고 근육이 신호가 가가지고 누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 누르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내가 알기로는 제동거리라고 봅니다. 제동을 걸기까지의 시간. 근데 제동을 걸었지만 이 마찰력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쓱 갈 거잖아. 그걸 우리는 미끄러지는 거리, 공주거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려면 제동거리, 우리 반사 속도가 발현하는 그 시간하고 미끄러지는 공주거리하고 합쳐가지고 안전거리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류의 문제가 또 이제 너희한테 소개가 될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면. 자, 일단 직선 궤도를 달리는 어떤 열차는 이거 이제 수직선 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t초 동안 이만큼 달린다. 그러면 위치라는 거겠죠? 얘가. 그래서 st라고 갖고 오겠습니다. 20t 마이너스 10분의 1t 2분의 1 mv 제곱 뭐 그런 느낌의 오케이. 자, 그렇게 했을 때 기관사가 200m 앞에 있는 정지선을 발견하고 열차를 멈추기 위해 제동을 걸었다. 정지선을 넘지 않기 위한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암묵적으로 t는 0보다 커야 될 거고요. 문제에서 c도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st라는 건 뭐냐 하면은 t초 동안 달린다. 그럼 이거는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공주거리입니다. 사실 공주거리.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녀석이 200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얘를 미분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너는 20 마이너스 5분의 1 ct 이렇게 되고요. 그럼 너는 얼마가 되는 거니? 5분의 1로 묶을까? 그러면 100이 될 거고 마이너스 ct가 될 거죠. 그러면 너는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vt 그래프가 될 건데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되겠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c분의 100이 됩니다.
지금 S 프라임이 되는 건데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럼 너가 S가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이 뭡니까? 위치 아닙니까? 위치. 그럼 너는 브레이크를 밟고 거리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 제일 높은 지점이 얼마 미만이면 되는 겁니까? 200m 앞에 있는 정지선을 안 밟고 싶대. 그러면 200 얼마? 200 미만이야? 200 이하야? 정지선을 넘지 않고 싶다. 같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같으면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잖아. 다 되는 이런 문제는 저기 임종빈 가서 물어보십시오. 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이 200보다 내가 봤을 때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밟아도 넘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아닌가? 맞나? 최소라서 부분은 있어야죠.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등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최소라서.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C분의 100을 집어넣어가지고 같다라고 해주시면 C에 관한 식이 될 거고 그게 200보다 작다 하면 C의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에다가 C분의 100을 집어넣은 게 200보다 작구나. 요거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풀면 C의 최소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혹시 질문 있니? 뭐가 질문 있는 듯한 표정? 근데 네. 저기서 갑자기 제 눈가리가 왜 쭉 늘어난다가 갑자기 왜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고요? 그러면 또 이제 물리투 선생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내 기억이 따르면 낙하 운동 어떻게 됩니까? 낙하 운동 공식. 다 까먹었다. 2분의 1 mv 제곱. 이게 뭡니까? 운동량. 그 다음에 낙하 운동 공식 있잖아. 중력 가속도 그 g 들어가는 공식. mgh.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포물선 운동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으악 해가지고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 공을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 그러면 이 포물선 운동하는 이 포물선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로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직선 궤도를 달리는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걸었다 했는데 여기 t가 충분히 크면 1차보다는 2차가 훨씬 커지는 거잖아. t가 충분히 크면 이 음수 쪽이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저 식 자체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관계식이 된다는 거. 이해돼? 근데 저번에 줄어드는 걸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진짜 갑자기 속도가 늘어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는 실제로 그렇게 밟았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실제로 식이 되려면 관계식이 달라져야 될 거고 지금 이 관계식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서 공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실제로는 지상에 거의 한 300 정도의 속도로 박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뚫고 들어가면 계속 낮아지는 거고요. 그냥 여기서 즉사,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었다면. 즉사가 될 거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저 식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t가 충분히 크면 2차가 확 증가할 거니까 음수로 많이 밀려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 그렇지, 위치가 뒤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뒤로 가요? 아니, 중력 가속도 같은 게 항상 작용할 수 있으니까 상하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물리 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뻥입니다. 물리가요. 물리. 서울대 공대 가려면 일단 물리 해야죠. 일단 목표는 높게
공부는 어렵게. 당연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은 달콤한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30번. 예,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수준이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저걸 하면서 쓰면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는 거죠. 뒤로 가면 어떻게 해요? 뒤로 가려면 저기서 28번에서 직선 운동을 한다 했는데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게 이런 운동을 하는 그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게 약간 이런 거죠. 점프 같은 걸 했다고 보면 되죠. 내가. 그래서 내가 점프 같은 걸 했는데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저절로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이게 중력 아닙니까? 중력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힘을 안 주고 있지만 나는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나 상황이 잘 이해가 되는데 물리를 좀 배우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낙하 운동 그 부분 보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빨리 물리책 꺼내가지고 자유낙하 운동 보십시오. 됐어. 그래서 가만히 있지만 중력 가속도 때문에 저게 계속 음수로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어. 30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A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직선 도로를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AB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동시 출발을 하고요. 직선 1차원만 생각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뒤로 후진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뒤로 가는 건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 fg로 주어지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나 10에서 30에서 A와 B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움직인 거리입니다. 10m 움직였다, 20m 움직였다,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FT랑 GT는 A와 B의 나중 위치를 말해주는 거겠지.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A, B의 나중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 위치.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의 의미는요, 20초 후에도 A와 B는 어느 지점에 있었다라는 거야?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움직인 거리가 똑같다며. 그러면 20초 후 A와 B는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건 둘이 만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를 나타내는 수식인데 F랑 G가 그 녀석들을 미분했습니다. 그러면 t초일 때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속도를 나타내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A의 속도고요. 그 다음에 B의 속도입니다. 그럼 저 수식을 해석해보면 10초와 30초 사이에서는 항상 누가 더 빨랐다? A하고 B 중에 누가 계속 빨랐습니까? B가 더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10초에서부터 30초에서는 여기에서는 B가 항상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님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내가 지금 동시 출발을 합니다. A도 여기 있고 B도 여기 있고 0초일 때 두 녀석이 같은 위치에 있었어. 그런데 10초 구간이 있고 20초 구간이 있는데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달릴 거니까 뒤로 후진 같은 거 안 함. 그런데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서는 B가 항상 빠른데 두 녀석이 같은 위치에 있는 순간이 있었대. 그 말은 20초를 기준으로 10초가 있고 30초가 있을 건데 여기서는 누가 더 앞에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A. 그렇지. A가 B보다 앞에 있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20초일 때 두 녀석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B가 앞질러 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거고요. 10초일 때는 A가 여기 있었다면 B는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는 순간 A가 여기 있었다면 B는 어디 있다? 여기 있었다는 소리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은
이 10초와 20초 사이에서 B는 A를 뭐 한다라고 합니까? 추월한다고 하죠. 그럼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임? 3번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A랑 B가 같은 데서 출발했거나 그 B가 A보다 앞에서 출발했으면 B가 항상 A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추월당하는 그런 것도. 자, 일단 가정이 B가 A보다 더 앞에서 출발을 했다. 그런데 가족과 만족한다? 아니. 가족과 만족 안 하고 나족과 만족한다? 그러면 절대 추월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10에서 이건 더 뭐라고 해야 되지? 0초에서 10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0초에서 10초 사이에 A가 확 앞으로 가버렸다면 그러면 10초와 이 30초 사이에서 B가 따라잡는 역할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은 요게 B가 항상 빠르다라는 건 10초와 30초 사이에서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초와 10초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고 30초 지나서도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10초와 30초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A가 앞에 있었는데 B가 더 빨리 가서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단어를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추월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충돌하고요. 이거 모르는 애들 있더라. 이것도 예전에 문제에서 나왔었나? 화학 문제에서 나오고 싶은데 충돌과 추돌의 차이는 뭡니까? 달라요. 다르죠. 충돌과 추돌 차이. 충돌은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와가지고 부딪히는 걸 충돌이라 합니다. 추돌은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뒤따라오는 놈이 앞차를 받는 거. 그걸 우리는 추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처음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그래서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몇 중 추돌 사고가 났다, 몇 중 충돌 사고가 났다, 이거 다른 겁니다. 잘 보셔야죠.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알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너희 물리 할 거니까 추돌과 충돌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3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콤하네요, 여러분.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다 먹고 있네요. 자, 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진짜 다 질문이야? 뭐야, 이거 수능 문제잖아. 이것도 수능 문제잖아. 이건 뭐 별거 아니야. 물을만 하네요. 가겠습니다. 한두 문제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한두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제발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 다시 또 풀고 또 풀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얘네들은 RPM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곱씹어야 되는 겁니다. 자, t가 실수일 때 0과 1 사이에서 함수 fx가 저런 절대값 함수라고 하자. 저 절대값 함수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t가 0보다 작다 해서 gt의 최소값을 a, t가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gt의 최소값을 b라 할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꺾어 올리는 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요 녀석부터 한번 봅시다. 얘를 보시면 얼마로 묶어줌? 요 녀석을 안에 걸 보통 뭐 hx라고 하잖아. 요 녀석을 hx라고 할게. 그럼 hx를 4x 세제곱 그 다음에 3px 이렇게 주면요. 너는 x로 묶지 말까? 그냥 미분할까? 묶었을 때 테마에 걸려드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미분하겠습니다. 그래프게요. 생각해야 돼. 테마에 걸려드는 거 아니면 다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3차 이상은. 그러면 12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t가 되겠죠. 그러면 3으로 묶어낼 텐데 그럼 너는 4t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그래프로 그려보니 으악 여기가 h 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나누면 2분의 루트 t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t. 너는 2분의 루트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증가, 감소, 증가. 요게 h가 되는 거지. 근데 x에 0 넣었을 때 요 축이 x축인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 그러면 x에 0 넣으면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 너무 뻔히 보이지 않니? 0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안어 병목점. 자, 그런데 이 h 그래프를 우리는 뭐 해줘야 됩니까? 꺾어 올려주시는 거지. 꺾어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거는 암묵적으로 t가 뭐라는 전제 조건에서 양수일 때 이렇게 그리는 거지. 만약에 이 그래프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 이렇게 쓱 자연스럽게 그리는 건 t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t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t가 0보다 작으면 이거 지금 부호가 뭐가 돼? 얘 무조건 양수잖아. 근데 t가 음수면 마이너스 음수 하니까 또 양수가 되잖아. 그럼 이거 부호 플러스, 너도 플러스. 항상 부호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 그러면 h 프라임이 플러스면 h는 무슨 함수? 증가 함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아, 그러면 t가 0보다 작으면 h 프라임 x에서 너는 3에 여기 4x제곱 마이너스 t가 되는데 여기서 잘 관찰을 해보면 너도 양수고요. 너도 양수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너는 도함수가 항상 양수인 놈이 되는 거고 따라서 hx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 t가 0보다 작으면 너는 증가함수고 t가 0보다 크면 너는 이런 굴곡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음수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0일 때 0이라고 했으니 여기를 x축이라고 보면 0,0 여기를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h는 증가함수니까 누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님들 이해되겠습니까? t가 음수일 땐 그렇다고요. 근데 나는 지금 x가 어디와 어디를 보냐 하면 0부터 1까지만 관심을 가진다고요. 0부터 1까지만 관심 가지래. 0부터 1에서 fx의 이거는 절대값 필요 없죠?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디서 최대값이 나옵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그러면 나는 이 구간만 집중 할 건데 이 중에서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아, 그래서 너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들어가야지. t가 0보다 작으면 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절대값 씌울 때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 그럼 그 중에 최대값이 gt라고 했으니 요 녀석 값이 gt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gt는 h에다가 얼마 넣은 겁니까? 1 집어넣은 거죠. 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 gt는 h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같네. 그럼 h에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은 4 빼기 3t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4 빼기 3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봐봐. 이제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작다 해서 gt의 최소값을 a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gt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갖고 오래. at 어디에서? t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3분의 4입니다. 근데 t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t축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 그럼 최소값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최소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연락 복잡합니다, 이거 부분이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이 녀석이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A는 G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예요? 제로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제로 집어넣어 주시면 4가 됩니다. 와우. 이런 상황을 해석하는 거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3등분 때 그냥 다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떼버립니다. 뭐지? 여기서 최대인데 뭐 다시 여기서 최소라고? 그러니까 이 축이 누구 축인지 이 함수가 누구 함수인지 그런 걸 자꾸 안 적는 애들은 이런 게 되게 복잡해집니다. 누구 축인지 어느 범위인지 누구 값인지 누구 함수인지 그런 것들을 잘 적는 애들은 이런 게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죠. 됐어.
자, 지연아, 여기까지 했을 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A 값 찾는 건 이해가 돼? 이해돼. 지우면 어때? 이해는 돼? 얘는 또 A 값 찾는 건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B 값 사냥 갑시다. B는요, B는 T가 4보다 클 때입니다. T가 4보다 클 때면 이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4보다 클 때를 줬냐면, 여기 4 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해?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T가 0보다 클 때는 이 상황을 이어서 가는 겁니다. 여기 되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게 지금 누구 축이냐면 X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T가 되는 겁니다. 2분의 6 T. 그리고 너가 F 그래프가 되는 거죠. 아, F가 아니고, 누구? H. 그런데 얘를 꺾어 올리면 뭐가 되는 거야? 접어 올리면 F 함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F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했는데 얘 꺾어 올려봐봐.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올라가는 요게 지금 F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디? 얘는 이미 양수라서 안 꺾어 올려. 아, 이쪽 부분 사실 관심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우리는 F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디에서만 관심이 있습니까? X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1을 찍기 위해서 이 T가 중요해진 거야. T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대? 4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가 1보다 큰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1은 아무리 못해도 여기쯤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를 바라보시면 나는 사실 요만큼만 관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F의 최대값을 또 GT라고 한다 했잖아. 그러면 요 점이 뭐가 되냐 하면 F 최대가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F 최대는 H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에다가 다시 뭐 한 거? 마이너스 T. 아, 그래서 F의 최대는 H에다가 1 집어넣으면 요 점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접어 올려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줘야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 주면 4 빼기 3t인데 마이너스 주면 3t 빼기 1 빼기 4 요렇게 나오네요. 이게 F의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GT가 되는 거지. 근데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GT의 최소값을 갖고 오라잖아. 그럼 너는 3분의 4 여기에서 지워도 되겠죠. 얘를 그려보시면 이제 T축이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3분의 4가 되겠죠. 너가 G가 됩니다. 그런데 T가 누구 이상이냐 하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값을 B가 한다 했으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G에다가 뭐 집어넣은 격입니까? 4를 집어넣은 격이죠. 아, 그래서 B는 G에다가 4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G에다가 4 넣어보십시오. 여기 4 집어넣는 거잖아. 4 집어넣으면 12 빼기 4니까 얼마가 돼? 8. 그러면 A는 4였고 B는 8이니까 곱하면 3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석 잘하셔야 합니다. 지영이 어떻습니까? 1번 해결된? 오케이. 아까 1번 누가 물었더라? 지우가 물었던가? 누가 물었지? 얘나? 그러면 납득이 됩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축이랑 이 그래프 이름이랑 이런 걸 집요하게 정확하게 적으셔야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꼭 복습을 해서 오시고요. 넘어갑니다. 한 문제만 더 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뭐 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해야 돼. 자, 2번 가겠습니다. 뿅. 상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2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상참수 최계가 1이라고? 그러면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도 올릴 수 있겠네. f0랑 f'0가 이거라고? 이거 내 기억이 맞다면 홀수 차수인데 15년 아니면 17년 수능 문제가 될 겁니다. 수능 문제에 나왔다라는 건 그냥 씹어 먹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걸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딱 봐버리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fx에다가 적지 마십시오. 빼기 f'x 요거를 내가 새로운 g 안 쓰였죠. 네, 이걸 gx라고 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나와 조건은 g0가 얼마라는 소리야? 얘를 넘긴 거니까. g0가 얼마? 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나와 조건은요. g0가 0이구나.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이상에서는 얘도 넘겨보십시오. 이거 넘기면은 g0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문제에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상상입니다. 그렇게 치면 gx 그래프는요. fx가 지금 3차면서 최대가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0에서는 함수값이 0인데 마이너스 1을 넘어서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개형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0은 무조건 지나야 돼. 근데 절대 음수는 될 수 없음. 그럼 뭐가 돼줘야 됩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G 그래프가 돼야 되고 너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님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G라는 놈은 뭐를 인수로 가져야 함? 0, 그러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알파라고 주면은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누구보다 커야 함? 양수, 그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납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f2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솔루션, 나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놈이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a 안 쓰였죠? bx 플러스 c라고 줄 거고요. 그 다음에 f'x 갖고 옵니다.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녀석을 뭐 하는 게 g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면 두 녀석을 뺍니다. gx는 x세제곱에다가 a-3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2ax가 됩니다. 그 다음에 c 빼기 b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무슨 인수를 가져야 돼? 제곱인수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항이 다 사라져야 돼. 이거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b는 누구랑 같아야 돼? 2a랑 같아야 되고요. b는 누구랑 같아야 돼? c랑도 같다. 여기까지 일단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항상 0보다 어떻게 돼야 함?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이게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십시오. 어차피 이제 얘네들은 다 0으로 죽인 상황이니까 여기만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a-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fx는 뭐가 됩니까? 이게 두 번째고 얘를 세 번째라고 봅시다. 구하라는 거 보시면은요. 구하라는 f에다가 2를 넣어라. f에 2 넣으면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겠네요. 그러면 너는 8, 4a, 2b,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a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 여기를 a의 변수로 통일하면 되겠죠. 8, 4a, 2b는 얼마로 바꿀 건데? 4a로 바꾸는 거지. c는 b로 바꿀 건데 b는 2a거든. 너도 2a로 바꾸겠지. 그러면 너는 8 더하기 10a가 되지. 그러면 너는 8이랑 10이랑 4랑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데 a만 4로 바뀌었네. a는 4보다 큰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f2는 항상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너보다. 이렇게 나오죠. 되겠습니까? 좀 쉬워. 됐어.
네. 그럼 저희 오늘 7시간 이상 자는 건 사치입니다. 한 7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수면도 좀 줄이십시오. 방학 때 좀 고생을 해야죠. 보겠습니다. 3번. 숨을 잘못 삼켰습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면 무조건 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K가 실수일 때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수능 문제에서 역함수가 문제가 나왔을 때 역함수 구해서 푸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 녀석을 빨리 f에 대한 데이터로 재해석을 하거나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거나. 그러니까 gx를 구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를 가지는 3차함수 봐봐. 이런 거는 3차함수가 역함수를 가집니까? 안 가지는 거 알죠? 그러면 역함수를 가진다에서부터 너는 아니고 이런 그래프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0부터 1에서 실근을 가진다. k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지성으로 가야죠. 뭐. 좌변은 그냥 그대로 때려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하면 k가 사라질 것 같거든. 그래서 4배에 f' 갖고 올게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 거기에다가 f'에다가 gx를 넣어라. 그래? 그렇다면 너는 1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그게 f'의 gx가 됩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f'이 뭐였어? 얘가 f'이었잖아. 맞죠? 아, 그러면 너는 3배의 g제곱에다가 6g에다가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아, 그래? 그러면 66 사라지네요. 그리고 3으로 약분하면서 너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3배의 gx 3으로 약분했죠? g제곱 마이너스 2g 그리고 너를 넘겨 3으로 약분하면서 4x제곱에다가 플러스 4x 그게 0이죠. g에 관한 2차식이 되는데 뭔가 4x로 묶여지는 느낌 같은 느낌? x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x를 보고 2x 플러스 2를 본다면 이렇게 4를 나눠 가진 겁니다. 그렇게 치면 이거 인수분해 된다는 게 보여야죠. 그래서 너는 1, 1 그 다음 여기 2x 하나는 2x 플러스 2 그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괄호 쳐서 빼기 더하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gx라는 거는 마이너스 2x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거는 2x 플러스 2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죠. 그냥 방정식을 풀었더니 gx가 구해져 버렸네. 자, 이 부분에서 수능에서 관점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건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첫 번째 케이스 gx가 마이너스 2x gx 마이너스 2x 맞습니까? 아, 뭔가 이상하나? 빨리 알려줘. 맞습니까? 산수 틀린 거 있어 없어? 체크. 맞겠지? 산수 틀린 거 있어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되는 거였지. 1을 준다. 밀어붙입시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fx랑 gx가 역함수 관계예요. 네. f'x랑 g'x 역함수예요. 네. 관계가 됩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결과리 이건 모르는 데 많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f에다가 gx 집어넣으면요 이거는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 그럼 연산 결과가 얼마 나와야 돼? 얼마? 역함수가 되니까
결과가 x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2x를 집어넣은 거는 x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f에다가 집어넣어 보십시오.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2x 넣으면 1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 그게 x가 되는 거죠. 산수 틀린 거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0부터 1에서 뭐를 가집니까? 그러면 k만 남기고 다 넘기면 되겠네. 8x 세제곱 12x 제곱 플러스 13x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가 구간 0, 1에서 근을 가진다. 이렇게. 그러면 x를 묶어줍니다. 진짜 사실 틀린 거 없죠? 도와주셔야 돼. 8x 제곱 12x 14. 왜 무섭지? 너무 불안하다. G 그대로 갖고 왔죠. 플러스 12 마이너스 6. 아! 와! 아닌데? 맞는데? 24 6. 일단 해볼까? 자, 그렇다면 이게 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판매식 어떻게 돼요? 반의 제곱 36 마이너스 AC 104 전보다 작네요. 허근 가지는 거 맞습니까? 아, 그렇지만 여기서 무슨 근이 나와? 0이라는 근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조건 만족해야 안 해? 이렇게요. 조건 만족하는 거 맞습니까? 네. 아, 그러면 이거는 모든 K에 대해서 성립. 아, 뭔 소리야? 얘 그래프를 보면은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함수를 가져야 되니까 증가함수 한 배씩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0을 지나면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3차 함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구간에서 이게 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래프를 또 잘 그려야 되는 거구나. 아, 연락 귀찮네 이거. 자, 요 녀석을 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h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x는 어떻게 됩니까? 24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얼마? 13 이렇게 되는 거지. 와. 근데 풀어가지고 근이 나오려면 알아내야 되잖아. 근데 저것도 허가 아니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붕 뜬다라는 거고 증가하는 거거든요. 맞죠? 얘 그래프가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 맞죠? 그러면 h는 증가함수라는 거지.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너는 쭉 이렇게 가는 이게 우변 hx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k라는 놈은 0부터 1 사이에서 근이 나오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치면 h에다가 1 넣어 보십시오.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25에서 8 더하면 33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좌변 그래프가 그렇게 되는 거고 우변 y k를 이렇게 끄으면 교점이 0하고 1 사이에서 나오면 0과 1 사이에서 실근이 나오는 거잖아. 아, 그러면 y k라는 놈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아. 3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디에서? 1번 케이스. 자, 그래서 2번 케이스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gx가 뭐일 때? 2x 플러스 1일 때. 허투루 듣지 마. 수능 문제야. 잘 해야 된다고.
자, gx가 이렇게 된다면요. 또 합성함수니까 f에다가 gx를 집어넣으면 연산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f에다가 2x 플러스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가 돼야 되겠지. 진짜 귀찮은데 와 저기 또 집어넣어야겠습니다. 굉장히 귀찮네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기 귀찮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해버리면 되겠지. 네네. 갑시다. 해야지. 와, 이거 연산하는 거 너무 귀찮은데. 집어넣어서 세제곱을 진짜 계산한다고? x에 2분이 x 빼기 2를 넣어서 x 빼기? 아니 그 x에 2분이 x 빼기 2를 넣으면 저것도 fx는 2분이 x 빼기 2라니까 네, 상관은 없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잖아 지금. 뭔가를 집어넣는 거는 항등식일 때는 그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 식이 지금 무슨 식이라고 돼 있어?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방정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막 방정식을 2분의 1x 플러스 1인데 는 0이 있다. 방정식인데 양변 미분해버리면 2분의 1은 0이다. 뭐 이런 식이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방정식은 뭔가 대입하는 것도 항등식이면 2x는 x 플러스 x다. 이렇게 되면 x에다가 뭘 집어넣든 등호가 성립해. 그런데 방정식이면 내 마음대로 x에 집어넣어버리면 등호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 막 집어넣고 조작하고 이런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던 거는 좀 쉽게 계산할 수 없나 이런 건데 얼마로 묶어냅니까? x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특징이 생기나? 딱히 안 생기는 거 맞죠? x 빼기 3 해봤자 의미가 없네요. 평가가 뭐 한 거야? 왜 한 거야 이거? 3에 2x 플러스 2 여기에 제곱이고요. 6에다가 2x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그게 x가 된답니다. 우와! 이거 정리해야지 뭐.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옵니까? 8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에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와 진짜 이거 계산해야 돼? 너무 쉬운데? 2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2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3에 2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그나마 이게 낫죠.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할게요. 보십시오. 그러면 4x제곱에다가 8x가 되는 거고 4가 됩니다. 6x에다가 6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6이랑 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네들 좀 계산을 하면 2x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플러스 k는 x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 묶어내고 2 묶어내면은 4 잡혀 나오고요. x 플러스 1에다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k 플러스 x가 이렇게 됩니다. 뭐 2, 1, 2, 1, 1 그러면 이거 얼마 돼? 2, 1, 2, 2, 1, 2, 2, 3, 3,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배에 여기다가 4배를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8x 세제곱에
12x 제곱에 그 다음에 12x 플러스 8 너가 넘어오면 11x 너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볼 수 있군요. 해야지 뭐 어쩌겠니. 그래서 이번에는 너를 뭐로 보냐면 hx라고 봅니다. 이쯤 되면 집중력 떨어진 애들이 돼. 집중하십시오. 이걸 hx라고 보면은요 또 얘를 미분을 해봐야겠지. h'(x) 그러면 24x 제곱 그 다음에 24x 플러스 11 그러면 이것도 판별식이 뭐가 됩니까? 음수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붕 뜨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게 h'이 되는 거지. 그러면 h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너는 0일 때 11이 되는 11이 아니죠. 0일 때 얼마 됩니까? h는 8. 어딨어? 저기. 이게 h잖아. 8. 잠시 딴 생각. 이 녀석이 h.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와, 큰 숫자 나오네. 20, 31, 30 얼마? 39.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K는 이렇게 끄어줘야지 교점이 여기서 생기고 0하고 1 사이에 올 수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K가 8과 39 사이입니다. 그래서 8부터 마이너스 K는 39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39부터 K는 마이너스 8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수가 안 틀렸다면 요 범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범위가 가는 계신다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는데 최소 값은 마이너스 39가 될 거고요. 최대 값은 33이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답 한번 확인해 주라. 어떻습니까? 제발.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고 최대값이 뭐?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고 최대값이 1이라는데요. 최대값이 1? 이건 맞는데 어디서 연산 틀렸다 그러면 어디 틀렸습니까? 자, 핵 스트레스 12 마이너스 18 나 왜 gx 저거 찝찝하지? f 프라임 gx f 프라임에다가 g를 넣었다 맞고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 플러스 6 6 날려 3으로 약분해 넘겨 까지는 맞는데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4x 끄집어냈잖아. 마이너스 4x로 끄집어내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분명히 뭔가 찝찝했어. x 빼기 얼마가 돼야 돼? 1. x 빼기 1이 돼야 되네. 우와. 저기서 틀린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다 꽂히지 않죠. 우리는 푼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봤잖아. 한 개만 해보자. 한 개만. 자, 그래서 망해라. 제이동. 이걸 틀리다니.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따라 올린 거 맞지?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살아남으려면 거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고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맞죠? 네. 그래서 너가 플러스 2x가 돼야 되고 너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그래서 보십시오. gx 너가 2x 그러면 f에다가 gx를 넣으면 서로 역함수 관계이니 x가 나와야겠지. 그렇게 치면 2x를 넣어보십시오. f에다가 2x를 넣으면 너는 x구나.
그러면 F 여기다가 2x 넣습니다.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12x 플러스 k가 x죠. 넘겨. 그러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12x 제곱 플러스 11x k 그냥 좌변에 놔둘게요. 이것도 지금 미분해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귀찮네요. 그냥 몇 차 함수입니까 여러분?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가 0하고 1에서 뭐를 가지고 싶대? 근을 가지고 싶대. 아 그렇다면 얘는 서로 부호가 어떻게 돼주면 돼? 다르면 근을 가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F0는 얼마임? 요 식의 제로는? K가 되는 거지. 그래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1 집어넣으면 7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녀석의 부호가 서로 뭐 해주면 돼? 다르거나 0이면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K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마이너스 7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한 개 나오는 겁니다. 납득이 됩니까? 오케이. 자, 요식 한 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귀찮지만 이것도 한번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2x 플러스 2 요 녀석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k가 얼마가 돼줘야 된다? x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된다? 너무 귀찮아서 얼마로 묶어낼까? 아까처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묶어냅니다. 제곱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에서 묶어내면 얼마 남습니까? 마이너스 3에 한 개가 남으니까 오히려 6x 빼기 얼마? 6 이렇게 남겠네요. 그리고 얘 합해서 얼마 남은? 6이 남겠지. 맞죠?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k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x 제곱이고 플러스 2x가 되고 플러스 4 플러스 k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로 묶어낼게요. 2 묶어내고 2 묶어내면 마이너스 4 묶어내고요. x 마이너스 1이 남을 거고 2x 제곱 x 2 이렇게 남을 겁니다. k는 x. 그러면 2, 1,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하면 2, 마일, 1, 마일 이거를 마이너스 4배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x k x 그냥 이것도 넘겨 그냥 마이너스 8x 세제곱 그 다음에 4x 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 이거 왜 8x야? 플러스 8이지 넘기면 5x k 플러스 k 0이 되는 거지. 이것도 0하고 1 사이에서 근을 가지려면 뭐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지나든 두 개 부호가 다르면 되잖아. 다르면 되잖아. 그래서 0 집어넣으면 8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8, 8 사라지고 1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8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1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범위하고 이 범위하고 합쳐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고 너가 최소가 되는 거고 너가 최대가 되는 거겠네. 그러면 맞았다고 보시면 이해되겠습니까? 연락한수가 귀찮지만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함. 됐어. 3번에 맞습니다. 4번은 깔고 가야겠네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4번은 문제가 뭔데 4번까지 질문입니까 지금? 그럼 시간이 안 해놓고 묻는 거야? 했는데 묻는 거야? 뭐야? 자, 그래도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 문제만 하고 마칩시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요거 문제를 한번 떼볼게요. 앞에 거보다 쉽겠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함수 fx하고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그래프 아니면 이런 그래프 될 것 같고, 너를 분석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hx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그래서 hx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g가 어떻게 되는가?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fx에다가 너를 더했더니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3차 함수는 이거 봐봐. 이렇게 되는데 어디를 긋든지 간에 무조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런데 저렇게 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사라지대. 그럼 식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일단 가조건이 절대값 fx에다가 나는 이렇게 보입니다. 2x-k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fx에다가 이런 직선식을 그었더니 또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fx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을 이렇게 끄으면 변곡 접선이 될 수 있어 없어? 절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최계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맞죠? 최계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변곡 접선은 무조건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변곡 접선 기울기는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지려면 얘가 변곡 접선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너 이런 그래프였구나. 이런 그래프였는데 변곡 접선이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뚫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너가 y꼴 마이너스 2x 빼기 k 이면서 변곡 접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변곡 접선이라고 하는 여기를 알파라고 주면 fx에다가 누구를 빼냐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뺍니다. 빼기 k를. 그렇게 빼면 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라는 놈을 근으로 3중근으로 가지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야 정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절대값 씌워도. 님들 이해됨?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한번 보십시오. 나 조건을 보면 아까 그 문제랑 너무 흡사합니다. 모든 x에 대해 가지고 x fx가 fx보다 작대. 그러면 fx를 넘겨버리면 이런 식의 튀어나오겠지. 0보다 작더라. 님들 이해돼?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가 x인 문제 아까 지연이가 물었던 거잖아. 그럼 이 식이면 뭐가 0이라는 소리일까? F1이. 그렇지. 우리 경험에 따르면 예를 보면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f는 무슨 함수? 연속 함수.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f1이 얼마였다? 0이었다. 이거 잡아내는 게 0.3초 만에 나와야죠. 그러면 F1이 0이었다고 하니 얘를 보시면 F1 너는 여기 1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플러스 2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F1이 0이니까 너 0으로 죽어. 그러면 너는 2 플러스 K가
마이너스 흡수할 수 있죠.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더라. 요렇게까지 식할게.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아직 우리가 안 써먹은 단서는 여기 있습니다. G'1이 3이다. 그러면 G 함수를 보면 절대값 함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잡아내셔야죠. 두 번째. G 함수 뭡니까? 절대값 함수가 있는데 미분해가지고 1 넣었더니 3이래.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gx라는 거는 절대값 안에다가 너를 넣어야 되는데 너를 넣는 거랑 같네. 그러면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알파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나뉘겠네. 알파보다 크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알파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8곱 풀리겠지. 따라오심.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절대값 있으면 미분 바로 못해. 이렇게 조각 함수로 만든 다음에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3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알파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눈썰미입니다. 여기에서 알파보다 큰 x를 뭘 집어넣든지 간에 얘는 항상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얘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G1 함수라고 보고 얘를 G2 함수라고 보면 이 조건 한번 보십시오. 어디다가 1 넣어야지 3이라는 양수가 먼저 눈에 들어올다. 위에 넣었어? 밑에 넣었어? 위에 넣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 조건에서 G'1이 3이므로 이거는 여기에다가 G1에다가 1을 넣어야 나오겠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이므로 G1에다가 넣으면 3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너가 3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알파는 뭐 또는 뭐가 가능합니까? 0도 가능하고 얼마도 가능하다? 2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둘 중에 누구 선택해야 되게요? 0. 왜? 1이 알파보다 커요. 그렇지. 1이 알파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요 범위를 만족하면 1 집어넣으면 1이 알파보다 클 때 G1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이 알파보다 크다 이므로 알파는 0이다. 알파가 0이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시면 K는 얼마가 나옵니까? K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답이 나온다. 여기에서 지금 많은 것들이 걸려듭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벌써 두 번째 보고 있는 거네. 맞지? 오케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적분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적분 설명 좀 할게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좀 알아야 되는 테마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태. 오늘처럼 비워내지 마라. 진짜 너무하네. 그러면 안 돼. 복태. 문제풀이 좀 절대된 거죠. 그 다음에 HW. 고증이 어디까지 했습니까? 2개가 A스텝이요. 원스텝 2개를 했습니까? 이렇게 부정적분, 정적분. 오케이. 그러면 고증이. 부정적분 스텝 2가 몇 개나 있죠? 책 좀 볼게요. 빨리 끝내버리자. 빨리 끝내고 활동하고 모의고사 풀고 싶어. 부정적분은 또 별로 없잖아. 1월 3일. 2장. 우리 언제 만나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납니까? 네. 그러면 부정적분 끝냅시다.
그래서 고쟁이 172까지 별로 안 되네. 지금 정적분 아니에요? 어떤 거? 정적분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이론을 좀 설명하고 그걸 이용해서 너희가 정적분을 풀어와야 돼. 그래야 좀 시야가 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오는 건 좀 의미가 없어. 됐고요. 그래도 나는 방학이기 때문에 진도를 지체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2까지 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조금씩 해가지고 정적분 풀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정적분 미리 해놓으십시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오늘 수업했는 거에서 질문 있는 사람들은 그 질문